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오늘 두 번째로 부동산 중개 실무 노하우 어제 올려드렸는데 궁금하신 게 되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읽어주셨고 좋은 댓글도 달아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서류상인, 그러니까 그 책으로만 읽어지는 중개 일이 아니다 보니까 실무에서 직접 느꼈던 게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느낌이나 그런 게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읽어주시고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제 부동산 일이 어떤 사람한테 적용이 되고 지난번에 어떤 분들이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었다면, 오늘은 이 부동산 중개하는 분야, 과연 어떤 분야들이 많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사실은 이제 재테크 관련된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들하고의 조금 중개업, 순수하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부동산 중개업에 관련된 분야의 얘기에서는, 우선은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처음에 업무했던 게 원룸, 투룸부터 일을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거기 임대를 뭐 300에 30, 뭐 400, 500에 30, 막 임대인들에서 원룸을 임대를 해주고, 그 임대를 자꾸 하면서 수수료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 관리업체 분들하고도 싸워서 처음으로 막 울기도 하고 하면서 중개업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 저는 그때 30대였으니까 젊었죠. 그래서 원룸 투룸 하는 게 너무 재밌고 신났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해줬고, 그렇게 하면서 두 번째가 이제 아파트 쪽으로 이제 일을 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아파트 분야 쪽으로도 움직였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중개하는 분야에는 분양권도 있고 상가도 있고 토지도 있고 또 원주민 권리도 있고, 또 그 LH 공급받는 공급용 토지 입찰받는 방법, 그 다음에 상가도 모든 아파트의 기본이든 모든 물건에서 이제 땅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모든 권리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부동산 업무는 진짜 다양하고 되게 많은 분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많은 분야들 중에 우선은 원룸, 투룸, 도시형 원룸은 약간 젊은 세대들이 좀 접해서 이분들이 조금 처음에 도전을 한번 해보면서 부동산 중개업에 입문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 아파트 분야는 약간 이제 그 뭐 30대 후반이나 40대 여성분들, 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면 아파트 분야 쪽에 들어가시면 조금 더 이제 쉽게 접하실 수가 있고, 나머지 분양권, 상가, 토지, 원주민, 이거는 조금 이제 난이도 좀 있고 조금 어느 정도 깊이가 진행된 분들한테는 인기도가 좋으신데, 남자분들 중에 조금 연세가 조금 있으시거나 뭐 40대 중후반 되신 분들은 토지 분야에 먼저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상가 쪽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남자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상가나 이런 토지 부분이 약간 이제 밖에서 봤을 땐 되게 거칠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일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여성분들보다는 남자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원룸 투룸에서 원룸 투룸부터 일을 준비를 해서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움직인 지역이 주택가 밀집 지역에 가서 아파트도 달아봤고 주택도 달아봤고 상가도 달아봤고 빌라도 달아봤고 다가구 다세대 주택들도 달아보면서 다양한 분야를 접해보고,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들어가서 이제 단지 내를 이제 하면서 일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상가, 토지, 뭐 아파트 다양한 분야를 접해봤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접해보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거 부분 빼고 접해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원룸, 투룸, 도시형 원룸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매물 접수되면 그 매물 금액 맞춰서 광고 올리고, 그거에 광고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계약할 때 기본적인 사항이나
이제 그런 것들은 차츰 하나하나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근데 중개업에 시작하면서 원룸이나 아파트 분야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젊은 분들, 조금 나이가 어리신 분들, 여성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접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먼저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 남자분들, 또 그리고 또 젊은 남성분들이라던가 그런 분들은 상가 쪽에 접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야를 조금 선택을 하셔서 접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토지 분야는 약간 나이가 좀 있으시면서 이제 좀 편안한 이미지를 주시는 남성분들이나 여자분들이 아파트나 토지 분야 이렇게 나눠서 들어오시면 아무래도 적성 부분에서 맞으면 이 부동산 일을 계속 오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자분들이 상가 분야에 대해서 전혀 접해보지도 않고 약간 이제 힘든 상황이 들어오면은 이 부동산을 금방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살고 있었던 지역, 아파트를 여성분들이 많이 사니까 아파트 구조라든가 뭐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 정도는 기본적인 상식이 들어가니까 여성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아파트 분야. 그래서 아파트 분야에서 어느 선까지 이제 일을 해보시고 이 정도 해서 어느 정도 매출과 이런 일이 진행이 잘 되고 중개가 잘 되면 그 다음에 상가 분야 쪽이나 아니면 토지 분야 쪽으로 많이 움직이셔서 아파트를 기본 토대로 해서 상가, 토지로 해서 이제 자꾸 부동산 중개업 업무 영역을 확대해 가셔야 돼요.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거부터 시작을 하시게 되면 일을 끝까지 하지를 못하고 도중에 중도에 포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모든 걸 다 아파트 아파트 부지 아파트 부지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파트 분야에서 먼저 시작을 하시면서 한 경험을 한 3년 정도 쌓은 다음에 2, 3년 정도 쌓은 다음에 또 원룸 투룸도 똑같아요. 2, 3년 정도 쌓은 다음에 상가 분야, 토지 분야, 기타 다른 분야에 접근을 하시고 또 이제 업무 영역을 넓히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야의 부동산 일을 시작할 것인지, 과연 나는 이제 원룸 투룸을 할 건지, 아파트 분야 쪽으로 일을 시작을 해볼 건지, 아니면 조금 연세가 있으셔서 조금 토지 관련적이나 부동산 관련된 업무를 조금 접해보신 분들은 뭐 토지나 상가 쪽으로 접하실 건지, 가장 쉬운 거는 원룸 투룸이랑 아파트거든요. 이 분야를 먼저 선택을 하셔서 여기에서 먼저 전월세부터 시작을 해서, 이 표현을 저희들이 밑바닥부터 일을 한다고 하죠. 이 표현대로 여기서 전월세부터 열심히 일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업무 분야를 넓히시면서 이 부동산 입지, 부동산에 내가 실장으로 들어가든 사무실을 오픈을 하든 입지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입지 선택에서는 원룸 투룸이면 당연히 원룸 투룸 아파트 원룸 투룸 밀집 지역으로 들어가고, 바로 아파트를 두 번째로 가장 쉬운 아파트를 하시게 되시면 아파트 단지 상가에 들어가셔서 업무를 하시면 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내가 제일 잘 아는 지역에서 일을 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래야 업무 부담도 없고 리스크도 적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겠다는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의 부동산 일을 하실 건지를 이제 대략적인 분류가 어느 정도 되시면 나는 상가나 토지가 자신 있어, 해보고 싶어 한다고 하시더라도, 왜냐면 수수료 부분이 조금 달라요. 원룸 투룸 아파트 기본 상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는 중개 수수료 부분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토지나 상가 하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버시는 줄 알고 그걸 먼저 선택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다가는 수입이 안 생기면 바로 지쳐서 부동산업을 포기하게 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가장 접근하기 쉬운 원룸 투룸이라든가 아파트 일을 먼저 배우시고요. 그러고서 토지, 상가, 기타 모든 권리들 이런 부분을 접하셔서 업무 영역을 확대해 가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내가 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부동산업을 시작을 하는데
어떤 분야의 부동산 일을 해볼지 먼저 선택을 해보시고 고민을 해보셔서 과연 나에는 어떤 분야가 적성이 맞을 것 같은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적성을 모르시겠다 싶으시면 원룸투룸이나 아파트 단지 내를 먼저 일을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그곳으로 직접 실장으로 들어가든 아니면 부동산 오픈을 하든 이렇게 하셔서 업무를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일을 했어요. 원룸투룸부터 일을 해서 진짜 그때 당시 2003년도 11월부터 업무 일을 했는데요. 그때는 제가 진짜 원투룸 5층에 병뚜껑도 붙이고 다니면서 매물 확보를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광고가 워낙에 잘 돼 있고 원룸투룸은 이제 다른 매스컴들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좀 좁아졌기는 했는데 그거에 맞는 도시형 원룸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형 원룸이나 오피스텔 그런 걸로 움직이다 보니까 원투룸 다가구에서 움직이고 또 도시형 원룸 오피스텔 이렇게 그걸 하시다 보면은 매매도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쉽게 접할 수 있어. 임대인들하고 유대관계가 좋다 보면. 그러기 때문에 임대를 조금씩 시작을 해서 이걸 매매로 확대를 시키고 또는 아파트도 전월세를 기본으로 시작을 해서 전월세 자신이 붙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매매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특별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일을 하다가 보면 전월세를 기본으로 시작을 하면서 업무 분야가 자꾸 조금씩이 좁았던 분야가 이렇게 넓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동산은 개별성이 되게 강해서 케이스마다 사례라든가 계약서 쓰는 방법, 이 매수하시는 분이나 임차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성향이신 분한테는 어떤 집이 딱 맞겠다. 이런 게 조금 파악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현장을 많이 다녀보셔야 되고 이제 그 현장에 있는 그 집에 대한 그 물건지에 대한 파악을 정확히 해보셔야 되고 이런저런 업무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 파악해야 되는 상황이라든가 어떤 걸 파악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어떤 것을 주의해서 봐야 되는지 그거는 기본적인 상황이 어느 정도 다 나와 있는 것들도 하나씩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부동산 업무 분야를 먼저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 선택을 하신 후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부동산 입지에 당연히 업무 분야 선택을 하시면 거기에 관련된 입지로 들어가서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입지 분야에 가서 어떠한 부동산에 가서 입지를 선택을 해서 업무를 할 건지 그거를 고민하셔서 입지 선택까지 오늘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에는 입지 선택을 했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원투룸이라든가 아파트 기본적인 원투룸을 진행을 할 때 특별한 게 있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한번 제가 그 분야에서 어떻게 제가 일을 했었던지 그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짧게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부동산 중개업을 하실 수 있는 조금 하시게끔 아니면 한 일을 오래 하시게끔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이거를 시작을 했으니까 앞으로 이번에는 오늘은 그 분야 아파트 분야라든가 그 원투룸 분야 그 다음에 조금 내가 중개업 자격증 따고 어떤 분야를 좀 해보고 싶다고 조금 중립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그 같이 공부했던 동기분들이라든가 사전교육을 받았던 분들이 무조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사장이 무슨 일을 했는데 돈을 얼마큼 벌었다. 중개 수수료가 얼마더라. 그래서 나는 원투룸 일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원투룸 부지에 있는 입지 사무실에 가셔서 나 상가에 그 아파트 쪽으로 일을 해보겠다. 그리고 또 아파트 입지 안에 가셔가지고 토지라든가 분양권이라든가 상가를 해보겠다. 그렇게 이제 그 귀가 굉장히 얇아지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뭐를 해서 같이 일하시던 동기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뭐를 해서 얼마를 벌고 무슨 일을 해서 어떻게 했다.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나도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꾸 귀가 얇아지면서 귀가 자꾸 양쪽으로 열리면서 나도 거기 가서 조금 해볼까? 여기 가서 조금 해볼까? 이렇게 조금씩 해보면서 한마디로 진득한 일을 못한다 할까요?
그거는 이 일을 오래 하실 수 없는 방법이세요. 제가 경험상 최소한 원룸 투룸 일을 시작을 하셨으면 거기에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을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일을 좀 해보셔서 그 분야가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됐다 판단을 하시면 그 분야에서 다음 분야, 원투룸 하시던 분들이 제일 쉽게 움직이시는 데가 상가거든요. 그렇게 움직이시고 아파트 분야에서 일을 하셨으면 아파트를 기본적으로 한 1년 정도 그 분야에서 임대도 해보시고 전세도 해보시고 월세도 해보시고 매매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아파트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조금 완벽하게 인지가 됐다. 그렇게 판단이 쓰시면 그때 되면 다음 분야에 가서 일을 또 도전을 해보시고 영역을 넓혀보시는 게 좋으신 거지. 이거 누가 뭐 했는데 얼마를 벌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고 잘 되더라. 그리고 또 현재 지금 제가 제일 아는 지역 가서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느 지역 신도시를 갔더니 거기가 핫하더라. 이거는 진짜 일 잘하는 선수분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시면 무조건 성공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한 곳에서 내가 이거를 이겨내고 견디고 버티면서 이거를 내공을 쌓아가시면서 업무 영역을 넓히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을 너무 이제 오래 길게 하실 수가 없으세요. 너무 다른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고 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 얘기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내 주관과 내 마음과 내 심지를 가지고서 나의 움직임을 계획을 세우면서 움직여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원투룸 분야에서 한 1년 반 정도 일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5년, 6년 정도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을 하면서 저는 원투룸 일을 해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광고를 같이 움직이면서 다가구 원투룸 임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그 이후에 움직이는 게 원투룸 상가주택이라든가 다가구 매매가 같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을 알아야 다가구 매매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아파트 입지에서 있으면서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면서 나의 마음을 굳게 잡고 나의 심지를 그대로 잡고 다른 사람들 말에 굳이 흔들리시지 마시고 내가 여기서 언제까지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서 일 잘한다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정확하게 완벽하게 안다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조금 시간을 길게 잡고 업무를 좀 배우시면 저같이 오래 부동산을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흔들림이 되게 많았고 일을 못했던 적이 되게 많았고 이거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은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들었는데 올해는 조금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제가 저보다 더 오래 하신 근 30년 하신 지인분을 한번 만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분을 만나면서 그분하고 한 5-6시간을 얘기를 하면서 인터뷰를 해가면서 말을 했을 때 이분은 저보다 더 우여곡절이 많으셨던 분이시더라고요. 부동산을 하면서 한번 망해도 봤고 그러면서 다시 지금 궤도에 올라서서 일어서셨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저를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만들어 지금 제가 이렇게 유튜브까지 하게 됐는데요. 하신 말씀, 나는 다시 태어나도 부동산 일을 또 할 거라고. 저는 그 말이 저 내리를 제 가슴에 콱 꽂혔었어요.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이건데 이거를 포기를 하고 다른 일을 선택을 해볼까? 그것도 저도 사실은 제 심지가 흔들렸던 거죠. 근데 그분의 말을 듣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느껴서 제가 올 여름부터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런 영상도 올리고 저 같은 마음 갖지 마시고 꾸준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저처럼 제가 많은 부를 축적했다는 건 아니지만 저처럼 부동산 중개업 일을 해서 돈도 벌고 건강하게 크고 생활에 조금 윤택함 그 다음에 경제적인 자유를 조금 누리시면서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원룸 투룸부터 시작을 했던 저희 얘기와 원투룸 할 때 가장 유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우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내일 조금 또 건강한 모습으로 제가 내일은 다른 교육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인사하겠습니다. 잘 편안한 밤 되시고요. 안녕히 주무세요.